일기 신도시 등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이 법안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보시면요. 자, 이제 12월 8일 날 지금 국회 이제 본회의가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4월 중으로 이제 시행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시행령들은 올 연내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노후 계획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1기 신도시가 벌써 29만 2천 가구예요. 예. 자, 그런데 92년 입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30년이 넘어갔죠. 그래서 노후도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기존의 기반 시설들이 노후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률들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이제 각 신도시별로 169%에서 226%인데 일산 같은 경우가 좀 낮은 편이죠. 좀 낮은 편인데 자, 근데 평균 용적률이 한 1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법 없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재건축하더라도 가구 중과분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 일자리가 좀 상당히 좀 미비하죠. 그렇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자리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족 기능이 1기 신도시는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자족 기능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입니다. 예. 특별법 적용 대상은요. 예, 택지 조성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20년 지나야 됩니다. 예,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즉 30만 평 이상의 택지인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노후도를 측정하는 게 기준이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후도 기준은 우리가 30년인데 왜 근데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후되기 이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선의 계획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는요. 100만 제곱미터 이하라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라던가 아니면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1개 이상의 택지가 있고 주변에 구도심이 있으면 연접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기 신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지역에 또 서울 지역의 택지지구라던가 지방의 이제 거점 신도시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51개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구 수를 보면 103만 가구가 적용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후 계획,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이제 나오냐면요. 안전이나 면제라든가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성을 높여줘야겠죠.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니까 이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종이라던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15% 이내 일반 분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자,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지금 기존에는 15% 이내였는데 지금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로는 21% 정도로 일반 분양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 내에서도 고밀로 아니면 복합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갑니다. 건폐율이라던가 건축물의 종류라던가 용적률이라던가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그 지역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지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 절차도 통합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상당히 좀 신속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런 지정 효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대책.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아까 29만 4천 가구인데 이 아파트들이 한꺼번에는 이주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주하는 세대수가 많겠죠. 그럼 주변에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돼요. 근데 이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이주 대책에 대한 수립 의무는요. 사업 시행자에서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주 대책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갈 거 아닙니다. 앞으로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각 신도시마다 먼저 선도지구, 먼저 하는 지역, 그러니까 시범지구처럼 먼저 하는 지역에 지정이 될 거예요. 선도지구로. 얘는 저희가 25년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먼저 막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최대 용적률은 500% 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모든 지역의 용적률 500% 상향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500%로 상향이 되는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하더라도 교통 유발 효과가 적은 역세권에 입지한 지역들은 용적률 500%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당연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분당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분당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라던가 자산 가치가 이제 많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니면 지방 지역의 택지 중에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택지로 개발된 데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택지로 개발됐거든요. 근데 목동은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가격도 높고 선호도도 또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제 사업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원이나 이런 쪽에 중계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지가 안 좋죠, 별로. 근데 이런 지역이 택지로 개발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는 앞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지역 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제 지역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좀 담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장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먼저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에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21%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제 도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가구 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 그럼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이잖아요. 입지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면 시세 차익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특별법으로 이제 가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지라든가 신도시의 입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후계획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법안의 내용들 자세히 살펴봤는데 또 정창래 대표와 이런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2024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기 신도시라던가 이런 택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으로 지금 앞으로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지역들 보면 최근에 선정이 됐거나 지정이 된 지역들은 상당히 좀 가격 오름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울 정비 사업 활성화에 따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